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안의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 같은 변호사를 굳이 만날 일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분들이 저를 만났다는 것은 이미 어떤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있거나 아니면 법적 분쟁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일단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전혀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가 바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수행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정상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채무도 많아지고 하니까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추심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로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행위 취소소송의 소장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다시 이전하라는 내용이거나 아파트 가격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장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생을 모은 돈을 사용했을 것인데 그러한 내용의 소장을 받으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경우 잘만 대응하면 억울하게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실제로 의뢰인이 승소하였습니다. 먼저 사행위 취소소송이 뭔지 알아보면 사행위 취소소송은 원고,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 즉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에게 돌려놓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수익자가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만큼 되지 않는다는 점만 채권자가 입증하면 수익자의 사회행위가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는 자신의 법률 행위를 할 때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이 사회행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무자가 이런 행위를 한 경우는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소송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 관건은 수익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느냐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됩니다. 이 사건의 예를 들자면 매수인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의 다른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 아파트 매매 자금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기존 담보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러한 모든 계약 사항을 다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매매하는 모든 과정, 즉 매수 대상 부동산의 물색, 부동산 계약서의 작성,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등을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하였고 모든 금전거래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모두 갖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계받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도 모두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해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매매 등기, 거래 과정, 매매 대금의 지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거래가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자가 채무자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났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행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또 그 부동산을 매수할 사정이 없는데도 수익자가 매수한 경우, 그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 대금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을 서증으로, 증거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매매 대금의 상당 부분이 매도인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와 매매 대금의 수령인이 다른 경우 등에는 실제로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이 수익자 상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망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익자는 정상적인 매매 계약 체결 과정 중에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실제로 사행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상적인 입증이나 거래 간행을 통해서 매매 거래를 해야지만이 억울하게 사행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